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탁 위에 찌개 냄새가 가득한 가운데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으로 저는 20대 후반이고 오빠는 30 중반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무심한 표정으로 밥을 먹던 중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다가 엄마가 입을 뗐어요. 연우야,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없니? 회사에 괜찮은 사람 없어? 바빠서 누굴 만나고 할 시간도 없어요. 엄마가 답답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네 나이가 30 중반인데 언제까지 일만 할 거야? 슬슬 결혼도 생각해야지. 그래. 연우 네가 결혼 생각을 안 하니까 이 할미 속이 다 들어간다. 할미 살아있을 때 증손주 보고 싶은데 내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할머니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보탰는데요. 오빠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꾸 결혼 얘기 꺼내면 앞으로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올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사는데 아무 불편함도 없고 아주 행복해요. 결혼이라는 걸 꼭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나이 더 먹고 나면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애미 말이 맞다. 젊을 때는 잘 몰라도 나이 먹고 외로울 수도 있다니까. 내가 증손주를 보고 가야 저 세상 가서 니들 할아버지한테 증손주 얘기도 해주고 그럴 텐데 참 걱정이라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엄마가 더욱 신중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연우야, 사실은 엄마가 괜찮은 사람 몇 명을 소개받았거든.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그냥 가볍게 밥 한 끼 먹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생각해봐. 오빠 얼굴이 약간 어두워지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소개팅은 됐어요. 지금은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때 충격받은 뒤로 결혼 생각 완전 없어졌거든요. 오빠 말을 듣던 엄마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은 오빠와 가족 모두에게 아픈 상처였습니다. 오빠는 몇 년 전 사랑했던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여자 쪽 부모님이 결혼 조건으로 집을 마련해 오라는 요구를 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는데요. 당시 오빠는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을 마련할 여유도 없었고 그런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집하고 굳이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알게 모르게 오빠는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이후 결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은 것 같았어요. 엄마와 할머니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낸 듯 해 보였어요. 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도 잘 알아. 근데 시간이 지났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오빠가 고개를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랑 엄마 마음은 잘 알지만 아직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엄마가 너무 성급했나 봐. 뭐니 뭐니 해도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고마워요.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오빠가 방으로 들어가고 난 뒤 할머니와 엄마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남았고 할머니가 참지 못하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윤서인가 뭔가 하는 걔만 안 만났어도 지금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처음에는 둘이 모은 돈으로 전세 알아본다고 해놓고는 걔네 엄마가 무조건 집을 해오라고 말을 바꿨잖아요. 그때 어찌나 속이 터졌는지 모른다니까요.
할머니와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제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때 그 여자랑 헤어지길 잘한 것 같아. 조상님이 도운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안 그랬으면 사는 내내 돈 문제로 오빠를 힘들게 했을걸? 상견례 날 보니까 내내 돈 얘기만 꺼내던데 결혼했으면 더 심하지 않았겠어? 맞네. 얘기 들어보니 조상님이 도우신 것 같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애초에 연을 맺지 않는 게 좋다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도 제 말을 듣고 깊이 공감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그때는 연우가 너무 힘들어해서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혼 안 한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 오빠도 결국에는 제 짝을 찾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줘. 제 말에 엄마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가 너무 조급했나 봐.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연우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리고 예전에 오빠 사주 봤을 때 결혼 운이 있다고 했다며 그때 사주 본 사람이 분명히 결혼해서 잘 산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줘. 그렇네. 그때 사주에서도 결혼 운이 있다고 했으니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지. 만약 결혼 안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엄마와 할머니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날 밤 우리는 오빠가 행복한 미래를 찾아가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빠는 그 이후로 한동안 여자친구 없이 지냈어요. 일에 몰두하며 그럭저럭 지내는 듯 했는데요. 그런 오빠에게 새롭게 나타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오빠는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바쁜 회사 생활에 지친 오빠가 잠시 쉬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매년 명절이 가까워지면 오빠는 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레 짐작해보건대 친척들이 결혼 문제로 잔소리를 할까봐 일부러 자리를 피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해 명절에도 오빠가 여행을 가겠다고 말을 하자 할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명절 때마다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네. 아마도 친척들이 모이면 결혼 안 한다고 뭐라고 할까봐 도망가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게 말이에요. 친척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라도 연우한테 부담 주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줘야겠어. 결혼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마음 열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할머니와 엄마는 오빠가 명절 때마다 혼자 시간을 보낸다며 가족과 거리를 두는 모습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며 웃고 즐겼던 오빠였기에 오빠의 변화가 더욱 안타까웠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와 엄마는 더 이상 오빠에게 결혼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았고 조용히 오빠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오빠가 매번 명절 때마다 여행을 가기 시작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요. 어느덧 또다시 명절이 가까워졌고 가족 모두 오빠가 여행을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어딘가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오빠는 늘 명절 한두 달 전부터 여행 계획을 알렸는데 너무나 조용한 모습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섣불리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참다 못한 할머니가 오빠에게 물었어요. 연우야, 이번에는 어디로 여행 갈 거니? 평소 같았으면 여행지를 자세히 말했을 테지만 그날 오빠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이번 명절에는 여행 안 갈 거예요. 뭐라고? 이번엔 여행을 안 간다고? 할머니의 동공이 커지며 잠시 할 말을 잃었는데요. 오빠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듯 물었어요.
정말로 안 간다고? 오빠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번엔 집에서 가족들이랑 보내고 싶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여행만 다니다 보니 이번에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려고요. 가족들 모두 토끼 눈이 돼서 오빠를 쳐다봤는데요. 평소 표정 변화가 없던 아빠도 많이 놀란 눈치였지만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기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약간은 긴장된 얼굴로 물었어요. 연우야, 엄마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엄마가 묻자 오빠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주아랑 약속이 있어서요. 주아라니? 그게 누구야? 할머니와 엄마가 눈빛을 교환하고 있던 순간 제가 입을 뗐습니다. 오빠 설마 여자친구 생긴 거야? 뭐? 여자친구가 생겼어? 아, 네. 주아랑 얘기해봤는데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순간 식탁 위에 고요함이 내려앉았는데요. 할머니와 엄마는 물론 아빠까지 깜짝 놀라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결혼을 한다고? 우리는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눈이 희둥그레져서 오빠를 바라봤고 엄마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오빠를 보다 물었어요. 연우야, 진짜로 결혼할 생각인 거야? 대체 언제부터 만났던 거야? 어떻게 만났어? 엄마, 하나씩 물어보세요. 만난 건 몇 달 됐어요. 다음 달쯤 가족들에게 인사시킬 예정이었어요. 사람은 괜찮은 거야? 난 인성만 좋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엄마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연우가 결혼을 한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예서야, 이 할미 볼 좀 꼬집어봐라. 이거 꿈 아닌 거지? 제가 할머니 볼을 꼬집자 할머니가 한박웃음을 지으며 입을 뗐어요. 꿈이 아니네. 꿈이 아니야. 우리한테도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할머니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오랜만에 가족 모두 행복 그 자체였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할머니가 오빠 손을 잡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외쳤습니다. 이제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어. 영감, 보고 있어. 우리 연우가 결혼하게 생겼어. 가족들이 기쁨 가득한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눈치를 보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니? 무슨 문제? 엄마가 불안한 눈빛으로 오빠를 바라보자 오빠가 어렵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랑 엄마가 강아지 싫어하시잖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 주아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오빠 입에서 강아지라는 말이 새어나오자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 마주보더니 마치 텔레파시가 통한 듯 동시에 말을 꺼냈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가 강아지를 싫어하긴 왜 싫어해? 우리 강아지 엄청 좋아하거든. 할머니 말에 오빠가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강아지를 좋아하신다고요? 전에 할머니가 집안에서 동물 키우는 거 아니라고 하시면서 냄새도 나고 그런다고 싫다고 하셨잖아요. 엄마도 옆에서 맞장구 쳤고요. 우리가? 언제? 난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애미야, 우리가 그랬었니? 할머니가 어깨까지 들썩이며 과장된 표정으로 묻자 엄마가 빠르게 고개를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걸요. 저는 세상에서 강아지를 제일 좋아하는걸요. 그렇지. 나도 강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잖니.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강아지만큼 예쁜 동물이 없다니까. 할머니와 엄마가 눈에 힘까지 준 채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힘주어 말하는 모습에 제가 어이없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전에 내가 친구네 강아지가 새끼 낳았다고 키우겠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집을 나가버린다는 둥
할아버지를 따라갈 때가 됐다는 등 나 완전 협박했잖아. 거기다 엄마도 할머니 편을 들었고 말이야. 제가 팔짱을 낀 채 두 분을 노려보자 할머니가 손으로 제 입을 막으며 외쳤습니다. 얘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가 언제 그랬어? 하물며 나는 강아지가 꿈에 나오면 다음날 엄청 좋은 일이 생기더라니까. 연우야, 그러니까 예서 말은 못 들은 걸로 해라. 할머니, 꿈에 강아지 나오면 그거 개꿈이잖아. 그때 할머니가 개꿈은 재수 뒤지기 없다고 그랬잖아. 제가 더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제 옆구리를 콕 찌르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 지금부터 입 다물고 있으면 이번 명절에 할머니 용돈 받으면 너한테 반띵 해줄게. 진짜? 진짜지?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할머니가 다시 속삭였어요. 예서야, 제발 눈치 좀 챙기고 살자. 그 돈이면 백화점 가서 옷 한 벌은 사고 남을걸? 할머니 말에 제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말을 바꿨습니다. 나도 지금 막 기억이 났는데 할머니랑 엄마가 동물농장 보면서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했어. 그치? 그랬지. 암만 내가 그랬지. 나는 강아지를 엄청 좋아한다니까. 그 뒤에도 할머니와 엄마는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열변을 토하며 오빠를 안심시키려 했고 오빠도 그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듯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두 분이 강아지를 엄청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두 분이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근데 강아지가 덩치가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사람도 덩치가 좀 있어야 보기 좋고 강아지도 크면 클수록 좋은 거지. 그렇고 말고. 진짜요? 진짜 다행이네요. 진돗개인데 덩치만 컸지 엄청 순해요. 오빠 말에 할머니와 엄마가 어색한 미소를 감추려 애쓰고 있었는데요. 시종일관 입꼬리를 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오빠가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일이었을 텐데 결혼 소식까지 전했으니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는 오빠의 결혼 소식에 정말로 기뻤던 모양으로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어요. 근데 대체 어떻게 만난 거야?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신기한 인연이긴 한 것 같아요. 오빠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만났어요.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더 자세히 묻기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만났다고? 자세히 얘기 좀 해봐. 그날 제가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강아지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같이 막 따라 뛰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기견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목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더니 한 여자가 뛰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강아지가 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신나게 뛰다 보니 목줄을 놓쳤던 모양이에요. 근데 강아지가 계속 제 옆에서 맴돌고 있자 저한테 하는 말이 혹시 강아지랑 한 바퀴만 띄워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그랬단 말이야? 네, 상황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주아가 하는 말이 얘가 사람이랑 같이 뛰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워낙 낯을 많이 가리는데 그쪽은 마음에 들은 모양이에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저는 어차피 조깅을 더 할 생각이라 제가 알았다고 하고는 강아지 목줄을 잡고 같이 뛰었거든요. 오빠 말에 할머니와 엄마가 폭소를 터뜨렸고 할머니가 외쳤어요. 이제 보니 강아지 덕분에 인연이 시작된 거네. 네, 맞아요. 그날 강아지랑 한 바퀴 더 띄워주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고 그 다음날도 부탁을 하길래 또 뛰다가 나중에는 연락처까지 주고받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어요. 오빠의 말에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나 그 강아지가 중매쟁이네 중매쟁이야. 엄마도 감탄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운명처럼 만났네. 그 강아지가
오작교 역할을 했네. 오빠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날을 떠올리면 참 신기해요. 강아지가 우리를 이어준 셈이잖아요. 오빠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오빠의 새로운 인연을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지나가고 2달쯤이 지났을 무렵 오빠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다는 말에 할머니랑 엄마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2분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계신 게 아니겠어요? 설마 이 시간에 자는 거야? 제가 묻자 엄마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곧 있으면 연우가 여자친구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집 대청소했어. 인사 오려면 일주일은 남은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혹시 몰라서 집 대청소를 좀 했지. 근데 너무 힘드네. 우리 아직 밥도 못 먹었는데 배달이라도 시켜봐. 참 못 말린다니까. 그냥 청소업체 부르지 그랬어. 기쁜 마음에 우리가 알아서 하려고 했지. 엄마와 대화를 나누던 중 할머니가 옆에서 불렀어요. 예서야, 이리 와서 할미 다리 좀. 알았어. 아직 할미가 말도 안 끝마쳤는데 용케 알아들었네. 내가 할머니 전담인 거 몰라서 그래. 당연히 알아듣지. 기다려봐. 내가 완전 시원하게 풀어줄 테니까. 제 말을 듣고 할머니가 누운 채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장난기가 가득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절로 웃음이 새어나왔는데요. 그날 우리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배달 온 음식을 먹으며 내내 오빠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중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연우 장가 보내고 예서 너도 시집 보내면 할미는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증손주까지 보고 갈 거라며 이왕 증손주까지 보고 가는 김에 증손주가 결혼해서 자식 낳는 것까지 보고 가면 금상첨화겠네. 내가 보기엔 저승 가서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해. 암튼 넌 가만 보면 네 할아버지를 꼭 닮았어. 말하는 게 어쩜 그리 도 똑같은지 너랑 얘기하다 보면 네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손녀 아니겠어. 할머니,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 잘 생각해봐. 할머니가 증손주까지 보고 그 증손주가 결혼해서 애기 낳는 것까지 보고 할아버지 만나러 가면 막 자랑도 하고 좋잖아. 그럼 할아버지 성격에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실걸? 하긴 네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대단하다고 박장대소를 하긴 할 거야. 근데 연우가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진짜 예쁘긴 할 거야. 당연하지. 엄청 예쁘지. 나도 기대되는걸. 할머니와 누워서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치 소녀처럼 들뜬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기대와 행복이 흘러넘쳤다고 해야 할까요? 꿈에 부푼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할머니가 오빠에게 물었어요. 연우야, 그 강아지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아, 이름이 순대예요. 순대? 근데 이름이 참 특이하네. 왜 하필 순대야? 어릴 때부터 너무 순해서 순대라고 지었대요. 거기다 음식 이름으로 지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 그렇게 순해? 네. 그리고 순대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엘리베이터에 타면 혹시나 사람들이 놀랄까봐 주하나 내 뒤에 숨어서 진짜 조용히 있어요. 특히나 아이들이 타면 더욱 조심하고요. 오빠가 신나서 순대 자랑을 하자 할머니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그렇게 똑똑해? 그럼요. 요즘 강아지들 진짜 똑똑해요. 주어말로는 한 번은 마트 앞에 순대를 잠깐 묶어놓고 금방 다녀왔다는데 순대가 사라져서 난리가 났었다나 봐요. 그래서 막 울면서 집에 갔더니 순대가 경비 아저씨랑 같이 있더래요. 경비 아저씨랑? 네, 평소 오며 가며 경비 아저씨랑 친해졌다 보니까 혼자 집에 찾아왔는데 아파트 입구 문을 못 여니까
아저씨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더래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네. 그니깐요. 근데 주와 말로는 순대가 아무나 하고 안 친해진다고 하던데 저한테는 애교도 엄청 부리고 저를 많이 좋아해요. 주아가 참 신기해한다니까요. 그럼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 그럼요. 오빠가 역시나 신난 얼굴로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순대는 검정색 강아지였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검정색 강아지는 안 좋아한다나 봐요. 그래서 순대는 입양이 잘 안 되다 보니 주아가 데리고 와서 키웠대요. 검정색 강아지는 싫어한다고? 그렇다고 하던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어미한테서 나왔다는데 순대만 입양 문의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주아한테 그 얘기 듣는 순간 사람 인연이라는 게 있긴 있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때 순대가 입양이 안 됐으면 우리들이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오빠 말에 할머니와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저도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빠 여자친구가 인사 오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가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순대 사진이지.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내 사진은 다 치우고 순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는 게 어딨어. 집안을 둘러보다 어리둥절해진 채 물었더니 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순대를 무조건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 우리가 순대를 좋아한다는 걸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순대랑도 더 친해질 거고 말이야. 암튼 못 말린다니까. 근데 이 사진 어디서 받은 거야? 집안 곳곳에 순대 사진이 놓여있는 모습에 제가 혀를 내두르고 말았답니다. 며칠 뒤 예비 새언니가 순대와 함께 인사를 왔는데요. 집안 곳곳에 순대 사진이 놓여있는 것을 본 언니가 놀란 채 물었어요. 혹시 이거 순대 사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순대 사진을 딱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사진 좀 준비해봤는데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 입이 귀에 걸린 채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조용히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사실은 할머니랑 엄마가 언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말도 마세요. 대청소를 언제부터 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예서야, 눈치 좀 챙기라고 했지. 할머니가 제게 달려들었기에 제가 후다닥 도망을 갔는데요. 순대가 그런 할머니 뒤를 따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 모습에 가족들이 박장대소를 했고요. 할머니와 엄마는 순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간식까지 준비해뒀기에 언니가 많이 고마워했는데요. 순대가 할머니 옆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며 신기한 듯 말을 꺼냈어요. 진짜 신기해요. 사실 순대가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근데 연우 씨를 만났을 때도 따라서 달리는 게 참 신기했는데 오늘도 제 옆이 아닌 할머님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어디선가 들은 얘긴데 동물은 자기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기가 막히게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님이 순대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 신기하네. 할머니가 순대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순대가 웃는 게 아니겠어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던 우리 가족은 그 모습이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 오빠와 새언니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신혼여행을 갈 때는 우리에게 순대를 맡기기도 했어요. 그 바람에 우리 가족은 순대와 더욱 친해졌는데요. 할머니와 엄마는 매일 두세 번씩 순대를 산책시키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순대는 우리 가족과 더욱 친해져 갔어요. 특히나 할머니와는 절친 사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 할머니가 주무시면 그 옆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했거든요. 강아지라고 하기엔 덩치가 많이 큰 편이었지만 어찌나 순한지 집안에서는 짖는 일도 없었고 산책을 할 때면 입마개도 순순히 잘했습니다. 한마디로 덩치만 컸지 순딩이가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새언니도 좋은 사람이라 우리 가족에게 참 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도 새언니가 불편하지 않게 많은 배려를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빠 퇴직을 앞두고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귀촌해서 살 거라고 했잖니. 그럼 할머니 사시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거기에 집을 새로 짓고 할머니 모시고 내려갈 참이야. 그럼 나는 어떡해? 너도 이제 다 컸는데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리고 여기서 1시간 반이면 오는 거리니까 언제든지 와도 되고 말이야. 난 할머니 없으면 심심해서 안 되는데. 자주 보러 오면 되잖아. 할머니도 내려가시는 게 더 좋을 거야. 엄마 말에 서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듯해 보였고 할머니 사시던 곳에 새 집이 지어지자마자 세 분은 그곳으로 내려가셨어요. 집이 어찌나 예쁘던지 오빠 부부와 자주 놀러 갔는데요. 순대도 마당에 있는 집이 마음에 드는지 신나게 뛰어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새언니가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심해서 순대를 챙기기 어렵다는 말에 할머니가 순대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순대는 그곳에서 지냈는데요. 워낙 할머니와 잘 지내다 보니 새언니가 질투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아가씨, 순대가 나를 잊었나 봐요. 어제는 영상통화를 했더니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거기에 마당도 있고 해서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순대를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도 순대가 너무너무 예쁜걸요? 나중에는 새언니 입덧이 나아져서 순대를 데리고 오려고 내려갔는데요. 집에 가자고 하자 순대가 소파에 누워서 자는 척을 하며 꼼짝도 안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결국엔 그곳에 두고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일까요? 얼마 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분들과 함께 순대를 데리고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갔다는데요. 그곳에서 무서운 들개를 만났던 모양이었어요. 그동안은 들개가 그렇게 많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3마리가 서 있다가는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하디 순한 순대가 그 들개들을 상대로 온몸을 바쳐 할머니들을 지켜줬다네요. 순대가 어찌나 무섭게 돌변을 하던지 한참을 들개들과 싸웠다는데요. 이내 들개들이 도망을 갔고 할머니가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곧장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부상을 입은 순대의 상처 부위를 꿰매기까지 했어요. 할머니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순하디 순한 순대가 그 들개들한테서 우리를 지켜줬는데 우리가 알던 순대가 맞나 싶더라니까. 진돗개가 원래 충성심이 강한 편이다 보니까 그랬을 거예요. 새언니의 말에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순대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순대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 다행히도 순대는 빠른 회복력을 보였고 부상에서 완쾌했는데요. 얼굴에 약간의 상처는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내려오라는 전화를 받고 오빠 부부와 함께 내려갔더니 할머니가 신나서 말했어요. 순대가 우리를 지켜줘서 오늘 표창장 받는 날이야. 누가 표창장을 주는데? 누구긴 누구야. 이장이 주는 거지. 근데 그 자리에 파출 소장님이랑 소방서장님까지 참석한다지 뭐니. 우리 순대가 이 동네에 유명 인사가 됐다니까. 진짜로 파출 소장님이랑 소방서장님까지 참석을 한단 말이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니들도 참석하라고 불렀어. 우리 모두 어리둥절해져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신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마을회관에서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표창장 내용을 듣다가 제가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멧돼지가 아니고 들깨였잖아. 근데 순대가 멧돼지 3마리를 물리치다니. 쉬, 조용히 해.
들깨 3마리를 물리쳤는데 멧돼지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우와, 할머니랑 순대 완전 사기꾼이네. 어디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파출소장 앞에서 사기를 치고 있어. 제 말에 새언니가 웃음을 참느라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는데요. 그날 순대는 포상으로 비싼 사료와 간식을 잔뜩 받았습니다. 이장님과 파출소장님, 그리고 소방서장님까지 포상을 해주셨거든요. 할머니와 순대는 그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순대는 본가에서 뛰어놀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며칠 전 새언니가 출산을 해서 할머니와 부모님이 조카를 보러 올라왔는데요. 나중에 부모님 집 마당에서 순대와 조카가 뛰어놀 상상을 하니 미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을 준 새언니와 순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